사방이 오픈된 자연 공간과는 다르게 리스닝 룸에서는 반사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소리는 1초에 15도씨에서 340m를 가는데 작은 공간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반사를 일으킬까요? 반사가 없다면 음악은 아주 건조하게 들릴 것이고 적절한 잔향은 음량감도 커지고 공간감, 잔향감도 생깁니다. 좋은 효과도 있지만 과도한 잔향은 콘필터 왜곡, 정제파, 플러터 에코 등을 일으켜 스피커 음질에 영향을 줍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위상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사전에 나오는 말로는 진동이나 파동과 같은 주기적 현상에서 1주기 내에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특정지어 나타내는 변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먼저 주파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주파수는 초당 진동하는 횟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손바닥으로 초당 3-4번을 앞뒤로 움직일 수 있으면 3에서 4Hz가 나오게 됩니다. 이 음파는 1주기의 운동을 가지며 1주기는 원의 1궤적과 같은 것이고 이 1주기를 위상각으로 나타내면 360도가 됩니다. 따라서 음파의 4분의 1주기는 90도, 2분의 1주기는 180도가 됩니다. 두 음파가 동위상이면 크기는 2배로 되고 반대로 역위상이 되면 상쇄가 되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역위상과 정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드럼 소스를 하나를 재생하고 있는데요. 이 드럼 소스를 똑같이 복사해서 밑에 트랙에다가 똑같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뮤트가 되어 있고요. 이거를 뮤트를 풀러보겠습니다. 기본 카메라로 녹음되고 있으니 이 게이지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뮤트를 풀러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파형이 정위상이 되면 소리가 2배로 커집니다. 다시 줄어들었죠. 자, 이번에는 정위상인 상태에서 하나의 파형을 위상 반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이쪽에 페이스 인버터라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시는 것과 같이 소리가 아예 안 들리게 됩니다. 반전을 풀면 다시 소리가 나고요. 반전을 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상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콘필터 왜곡이란 여러 개의 음이 한 지점에 도달할 때 음파 간의 위상차로 인해 특정 주파수가 피크 되거나 dB 연속적으로 발생해 이 모양이 마치 빛을 닮았다고 해서 콘필터 왜곡이라고 합니다. 이 콘필터 왜곡은 스피커 음질에 영향을 주지만 이 현상들을 사용해서 음향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렉기타 같은 경우는 이펙터를 활용해서 소리를 변조시키기도 하는데 그 중에 페이저, 플랜저, 코러스 같은 효과를 일으키는 게 이 콘필터 왜곡을 이용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말씀드린 효과에 대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코러스, 플랜저, 페이저 순서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효과를 입히지 않은 상태의 기타 소스입니다. 코러스, 다음은 플랜저, 다음은 페이저입니다. 셋 다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약간의 시간차로 인해서 음상이 흔들리거나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정제파란 평행한 두 벽 사이에서 입사되는 파의 피크와 반사되는 파의 피크가 일치하면 커지고 반대로 위상차가 180도가 되면 해당 주파수음은 상쇄되는 현상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상차가 180도가 되는 지점을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 지점에서는 음이 들리지 않게 되고 반대로 만나는 지점은 해당 주파수가 더 커져서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부밍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터 에코란 평행한 벽면에서 발생하는 계속적인 위상차로 인해 부르르 떨리는 음처럼 들리는 현상입니다. and you will be able to hear the flutter echo. 이와 같이 반복되어 들리는 반사음을 플러터 에코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모든 현상들은 위상과 관련이 있고, 이 위상은 미세한 시간차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오디오 청취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정제파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간 안에서 공진을 일으키는 공진 주파수는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폭이 3.4m의 방이라면 음속은 340m/s로 가정하고 3.4 곱하기 2, 즉 6.8분의 340을 계산해보면 50Hz가 되는 것입니다. 1차 공진 주파수는 50Hz가 되고, 이 주파수는 안 들리는 노드 지점이 되고, 2차 공진 주파수는 50Hz 곱하기 2를 하여 100Hz가 됩니다. 이 주파수음은 더 크게 들리며 3차 150Hz는 또 안 들리게 됩니다. 홀수는 안 들리게 되고 짝수는 커지게 들립니다. 이런 룸모드 안에서 발생한 음압은 벽에 붙을수록 더 크고, 두 면이 접한 곳에서는 더 커지며 3면이 접한 곳이면 더욱 더 커집니다. 따라서 스피커는 리스닝 룸에 벽에 붙이거나 코너면에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드들은 벽면에서 음압 레벨이 가장 높고 또 정제파 모드가 발생하므로 벽이나 코너를 피해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공진 주파수 음이 커지면 저음이 둔탁하고 힘이 없게 들립니다. 만약 청취하시는 공간에 저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벽면에서 거리를 두거나 코너에서 떨어지도록 위치를 변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저음이 커지면 저음의 문제뿐 아니라 저음이 커짐에 따라 고음을 마스킹하게 되므로 보컬이나 악기음의 명료도를 저하시키게 됩니다. 또 정제파가 피크가 생기면 링잉이 생깁니다. 링잉은 음이 정지된 후에도 음의 진동이 룸 특성에 의해서 남아있는 것으로, 드럼의 킥으로 예를 들면 킥 소리가 끝난 후에도 잔진동으로 저음이 길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룸 어쿠스틱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방법으로는 공간을 설계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설계하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리스닝 룸에서는 불가능하니 제외하고 스피커 위치 설정, 청취 위치 설정, 베이스 트랩 설치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어쿠스틱으로 최대한 해결한 후 필요시 EQ를 통한 보정도 있지만 일반적인 오디오 애호가 분들에게는 이러한 방법까지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리스닝 룸의 잔향 시간은 0.2에서 0.3초가 적절하므로 천장, 스피커 양측 첫 번째 반사 지점, 그쪽은 흡음을 처리를 하고, 베이스 트랩은 코너가 만나는 지점, 두 면이 접한 지점, 세 면이 접한 지점에 설치해서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게이름 미의 음이 유독 크게 들린다고 하시면 330Hz의 파장은 1m로 1m의 4분의 1 파장인 25cm 거리에 뒷벽 또는 옆벽에 스피커가 위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간의 거리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으니 표를 참조하시어 즐거운 오디오 생활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가의 스피커를 사용해도 좋은 음질이 재생되지 않으니 각 리스닝 룸의 환경을 고려해 룸 어쿠스틱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